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내용은 공간 좌표라고 하는 거거든. 네. 이제 무슨 차이냐면 지난주까지 했던 게 뭐냐면 그 실제로 입체 도형에 대한 그죠? 그래서 뭐 선하고 면이 이루는 각이라든지 면하고 면이 이루는 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고 주로 이제 정사면체나 정팔면체 그다음에 정육면체 뭐 이런 것들 많이 공부했는데 정사형까지 이제 오늘은 공간 좌표라고 하는 걸 공부할 거야. 근데 얘는 오늘 공부하기 조금 쉬운 게 이미 여러분들이 공식을 다 외우고 있어. 여기 나온 공식을. 그래서 그걸 확인해주고 실제로 거기에 대입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는 목표는 따로 있어. 하는 목표가 뭐냐면 니네 한번 생각해봐. 이게 입체 도형이 있어. 근데 도형하고 도형이 있는데 뭐 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각도라든지 이런 걸 구하는 게 실제로 쉽지 않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 공간 도형을 입체 도형을 좌표를 찍어서 쓸 수 있으면 계산으로 구해내기가 좀 더 쉽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석하는 방법으로 그럼 공식 소개를 먼저 좀 해줄게. 네. 대답해줘야 돼 근데 대신. 네. 첫 번째 이걸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 고1 때 그 점과 좌표 배웠던 거 있었지. 그거를 그대로 확장하면 된다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평면 좌표 공식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그게 입체 그러니까 공간에서의 좌표로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만 이해하면 이미 공식은 외우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이쪽 평면 좌표 공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 얘기해. 그래서 혹시나 까먹은 게 있다면 지금 빨리 외우고 예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첫 번째 이거 기억하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한 점이 x1, y1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점이 x2, y2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쟤는 공식 기억하고 있냐고. X 루트하고 루트하고 X x끼리 Y. 빼가지고 제곱해요. 제곱을 하죠. 더하기 Y2 빼기 Y1 제곱.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요게 그대로 3차원으로 확장되면 평면 좌표에서는 축이 x축과 y축 두 개니까 좌표가 x좌표랑 y좌표랑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표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x축과 y축만 있으면 이 면이 이제 하나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제 공간 좌표는 입체 도형이란 말이야. 그냥 좌우만 있는 게 아니라 앞뒤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으니까 여기는 축이 3개예요. 근데 보통 이제 입체라서 그리기 좀 힘드니까 보통 이렇게 그리면 돼. 니은자 그리고 약간 45도처럼 그려서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바닥면이 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세로로 z축이라고 해서 높이가 있으면 이제 입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건데 이 x축, y축, z축이 좀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 뒤집어져 있을 때가 있다고. 그래도 규칙은 하나. 혹시 과학 시간에 뭐 전기 배울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요 방향으로 뭐 그러니까 코일이 이렇게 플레밍 법칙이라고 하나 뭐 오른손 법칙. 네. 이렇게 감으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막 이런 거 있었지. 네.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을 때 그거랑 똑같아. 너네 한번 손으로 생각해봐. x축에서 y축으로 손을 감아봐. 한번 지금 상상으로. x축에서 y축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감았다고 생각해봐. 오른손으로. 그러면 엄지 방향이 나타내는 게 뭐야? Z축 방향인 거야.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어도 그렇게 재면 돼. 예를 들면 이렇게 축이 있는데 입체라고 해놓고 여기가 y축이고 여기 x축이야. x축이라고.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감아야죠. 이 방향으로 감으니까 밑에 쪽으로 이렇게 되면 밑에 쪽으로 Z축을 그려서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거의 안 나오고 요렇게 돼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실은 좌표를 나타낼 때도 저거는 축
그러니까 이런 딱 점을 찍었을 때 x하고 y만 가지고 나타내면 되잖아. 근데 얘는 x도 있고 y도 있고 z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점을 이렇게 쓴다고 하면 공간에서는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러면 B점은 x2, y2, z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은채가 이거 가지고 공간상에 떨어져 있는 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그럼 어떻게 쓸까요? 루트하고 x의 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하고 z끼리 뺀 거 제곱하고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다 뭐만 붙이면 되냐? z쪽만 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배운 다음에 우리가 또 뭘 배웠죠? 점과 좌표 배울 때. 내분점 배우지 않았나? 아 맞아요. 네, 내분점 써볼게. 네. 요 점 두 개를 A, B에 M 대 N 내분점을 P라고 하면 혹시 P점 좌표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니? M 더하기 N 분의 두 개 더하면 여기 이제 M 대 N 이렇게 쓰고 이렇게 X자로 치라고 했을 거야, 그지? 네. 그러면 M 내분점이면 더하기로 쓰라고 했지? M 더하기 N 분의 네.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N M X2 더하기 N N X1 X1 이렇게 쓰는 거죠? 네. 뭐 Y 좌표 이제 똑같이 따라 쓰기 하면 되니까 요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외분점도 불러볼까요? 빼야 돼요. 빼기만 붙이면 잘 되나? 오케이. 빼기. 네, 그러면 세 번째가 AB의 M 대 N 외분점이요. Q 이거 가지고 와. 그러면 Q점 좌표는 우리가 외운 대로 써보면 빼기 한 거분의 mx2 빼기 nxy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n분의 my2 빼기 n. 이거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냐? 니네? 괜찮아? 네. 그러면 공간상에서의 m 대 n 내분점은 어떻게 쓰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p점을 내분점 p. 여기다가 m 대 n 내분점을 쓴다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p점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또 부러뜨렸다. 요점 P를 한번 불러볼까나? M 플러스 N분의 M X2 내분점이야. 내분점 더하기 M X1. 그 Y 좌표도 M 더하기 N분의 M Y2 더하기 N Y1. 그 다음 Z 좌표 하나만 더 구했으면 된다 이게. 그러면 M 플러스 N분의 MZ2 플러스 MZ1 이렇게 해서 Z 좌표 하나만 더 추가로 계산을 해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M 된 외분점을 한번 써볼게. 거기다가 알려준 그 공식 정리하던 거에 거기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를 먼저 하는 거야. 공식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얘기해 줄게요. 이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외분점 Q 이렇게. 자 그러면 성도야 Q점 좌표 어떻게 돼? 외분점이면 n 빼기 n 빼기 n분의 mx mx2 빼기 n nx1. 근데 이제 이걸 공식 글씨로 외우지 말고 mx2 더 빼기 nx1 이렇게 이제 보면서 쓸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y 좌표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z 좌표는 또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잊어먹고요. 여기에 있는 공식, 즉 점과 점 사이 거리나 내분점, 외분점 구한, 뭐 중점 구하는 건 똑같이 쓰면 돼요. 역시 2분의 해서. 그래서 요 공식까지는 기억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Hi, man. 그래서 요 공식은 이제 요거 확장형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야. 기억할 수 있겠죠? 뭐 캡처를 해두긴 할 텐데 별 필요 없겠지만. 자 이제 프린트 맨 앞장으로 와가지고 공식은 이제 외운다 치고, 이거 대표에서 푸는 건 좀 이따 그냥 시켜버릴 거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얘기를 해줄게. 좌표를 쓰다 보면 지금 이제 여기서 써주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칠 때가 많아서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외운다 이런 걸 떠나서 금방 할 수 있어. 내가 막 그냥 불러달라고 할 테니까 불러주세요. 자 이제 공간좌표라고 하는 놈은 아까 말한 대로 축이 X축, Y축, Z축이라고 하는 세 개의 축을 이용해서 위치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고, 이게 이제 X축, 이게 Y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Z축이 생기는 거죠. 그럼 니네 한번 생각해 볼래?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칠판을 봐야 돼. 지금은 내가 만약에 요 점을 썼어. 여기 점이 1이야. 요 점 좌표로 한번 표시해봐. 요 점을 좌표로 표시해봐. 1, 0, 0, 그렇지.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은 X좌표만 뭔가 있고 Y하고 Z가 0이 된다는 거지. 속으로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 쉬워. 평면좌표가 있는데 X축 위에 있는 점은 Y좌표가 0인 거야. 그치? 그러면 공간상에서는 X축 위에 있는 점은 Y좌표랑 Z좌표가 0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죠? 오케이. 자, 이제 용어 설명을 좀 할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아까 말했지만 X축과 Y축이 있으면, 잘 들어.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아. X축과 Y축이 있다고 하면 이 X축과 Y축을 동시에 가지는 면이 하나 생긴다. 우리가 공간도형 처음 할 때 만나는 두 직선은 한 개의 면을 결정한다. 기억은 나나? 그러니까 이 직선 두 개가 만나는 직선이 이렇게 칠판이라는 면을 하나 만든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지금 여기만 그려져 있지만 이 방향을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X축의 음의 방향은 요 뒤로 이렇게 계속 연장돼서 이 방향으로가 X축이 뒤로 쭉 음의 방향으로 있는 거야. Y축도 이쪽이 양의 방향인데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더 계속 있는 거예요. Z축 쭉 세로로 서 있는데 이건 양의 방향이고 요 아래쪽가 음의 방향입니다. 그럼 사실은 공간에 해당되는 개념인데, 얘는 X하고 Y를 이렇게 연결하면 면이 생기는 거고요. 입체는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는데, 뒤로 이렇게 가 있고 아래로도 있고 왼쪽으로 X축, Y축, Z축이 연장되어 있다면 이거는 공간이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나 공간을 하나 그려줄게요. 여기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리고요. 요런 식으로 육면체 같이 입체 도형이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육면체. 그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공간 도형에서 그냥 정육면체 그랬다면
좌표에서는 여기가 만약에 2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2,0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점을 찍어서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그런데 이게 아래쪽이나 왼쪽이냐 또는 뒤쪽도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리면 이렇게 입체도형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옆으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앞으로도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축을 경계로 앞뒤 옆이 이렇게 육면체 입체도형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이제 이런 좌표 축 상에서 어떤 점은 x 좌표, y 좌표, z 좌표 이렇게 이제 표시할 거다. 아까 해봤지만 그러면 그 중에 x축 위에 있는 점을 표시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1학년 때는 x축 위에 있는 점은 뭐 a, 0으로 쓰기로 하자 뭐 이렇게 했었을 거야. x축 위에 있는 점 표시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율아 어떻게 돼? x축 위에 있는 점이야. 못 듣고 있잖아 계속. 내가 질문했는데 뭘 질문했는지 모르잖아. 못 들어서 집중하라고. x축이 이건 초등도해. 이제 x축 위에 점 표시해봐.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 축이요. y좌표하고 z좌표가 다 0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x축 위에 점이라고 말로 써줬을 때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y축 위의 점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0, B, 0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네. x하고 z가 제로인 거죠. 그럼 z축 위의 점은 0, 0시. 그렇죠. z축 위의 점을 쓸 때는 x좌표랑 y좌표가 0, 0인 거야. 그 다음에 z좌표가 뭔가 있겠지. 이런 점들이요. 그러니까 C면 0, 0,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축 위에 있는 점은 x축 위에 있다면 y좌표, z좌표가 제로. 오케이.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다 그러면 x축하고 z축, x와 z좌표가 제로. z축 위에 있다 그러면 x, y가 제로.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잠깐 들어가 1분만.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x하고 y라는 놈이 두 개가 그어지면 면이 하나 생긴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도 입체긴 한데 x하고 y, 그러니까 x하고 y를 연결하면 면이 하나 생기죠. 맞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책받침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럼 얘는 z좌표는 0인 거지. 그러니까 x하고 y로 이루어지는 요 평면의 이름을 xy 평면 이렇게 부를 거예요. xy 평면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y하고 z만으로 이루어진 면도 있죠. y하고 z 이루어진 면은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y하고 z가 서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y하고 z로 이루어진 면은 이렇게 서 있다고. 이 노란 거에 대해서 수직으로 서 있죠. 조금 구별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YZ 평면이라는 거는 Y축과 Z축을 이렇게 하나의 면으로. 그게 YZ. 하나는 거는 YZ 평면. 그럼 이제 남은 게 뭐 있지? 네. ZX 평면. 그죠? ZX 평면. ZX 평면은 빨간 걸로 한번 그려보죠. ZX는 요 축과 요 축으로 생기는 면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좀 웃게 생겼는데 니네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
딱 책받침이 세로로 꽂혀 있는 듯한. 요 평면은 ZX 평면이에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 XY 평면은 X하고 Y들로 되어 있는 거지. 그럼 누가 0이겠어? Z가 0인 거지. 오케이. XY 평면에 있는 점들은 Z 좌표가 0이고. 그래서 이제 XY 평면 위의 점 이렇게 얘기하면 X하고 Y 좌표는 있지만 Z 좌표가 0인 A, B, 0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YZ 평면은요? YZ라면 X 좌표만 0인 거고 Y 좌표랑 Z 좌표가 뭔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0, B, C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된다고. 그 다음 ZX 평면이요. 잘 들어. 이번 금방 얘기하고 바로 문제 들어갈 거야. ZX 평면이에요. 지금. 그럼 ZX로 돼 있으니까 Y가 0인 것들이죠. 이 빨간 건 Y 좌표가 0인 것들만 다 모으면 저렇게 면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체에서는. 그러면 A, 0, C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요걸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됐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뭘 하고 싶은지 이거부터 얘기할게. 여기에 3,2가 있어. 이거 X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되죠? 점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죠. 요리 가는 거니까. X좌표는 가만히 있고 Y좌표가 마이너스로 바뀌지. 그러니까 X축의 대칭 그러면 대칭 기준에 해당되는 그 문자는 그냥 두고 나머지 게 마이너스로 붙여서 가는 거지. Y축 대칭 그러면 Y가 가만히 있는 거고 X가 마이너스 9가 붙겠지. 이해되니? 그거를 입체해서 말해보려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 점이 하나 A, B, C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치자. 공간상에 있는 어떤 점이에요. 자, 첫 번째,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좌표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야. X축 대칭. X축 대칭이니까 X가 기준이지. 그럼 X는 가만히 있고 Y하고 Z가 마이너스 붙으면 되는 거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X축 대칭 이동하면 A는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좌표가 이렇게 된다고 쓸 줄 알면 되는 거라고. 성도야, 그지? 응? 자, 그럼 Y축 대칭 이동해봐. Y축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C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얘기야. 3번 Z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게. 지우라, 요거를 Z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되죠? A 이걸 내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야. 말을 얘기해야지.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그냥 C C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축에 대한 대칭 이거만 얘기했는데 축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이제 입체에서는 이렇게 몇 XY 평면, YZ 평면 이런 평면이 있으니까 요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해.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 요 노란 선 공중에 약간 점이 하나 떠 있었어. 이걸 이 노란 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밑으로 툭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렇게 면이 있는데 이거는 점이 하나 있는 건데 요 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그러면 면까지 수선의 발이 내려왔다 치면 거기서 또 반대편에 여기가 바로 대칭 이동되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아까 X축 대칭은 X가 기준이니까 X만 놔두고 나머지를 반대부호로 쓰면 돼.
이렇게 이제 익혔잖아, 그지? 그러면 이 점을 XY 평면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아까 말했던 그 규칙성을 한번 확정을 해보라고. 그럼 XY 평면에 대칭이니까 XY는 가만히 있고 Z 좌표가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기준은 가만 놔두고 그거 아닌 것이 반대쪽으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XY 평면의 대칭이라면 X하고 Y는 놔두고 Z만 마이너스 내가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가 XY Z가 1, 3, 5가 있었으면 밑으로 내려가면 Z 좌표만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 3, 마이너스 5라는 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YZ 평면의 대칭 이동하면 그럼 누가 기준이야? Y하고 Z가 기준이니까 Z 기준은 바꾸지 말고 나머지만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쓸 줄 알면 된다고. 어렵냐? 아니지. 6번 ZX 평면의 대칭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제 입체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이 좌표를 써서 그냥 구하는 게 쉬울 때가 많다. ZX 평면은 X하고 Z가 기준이니까 Z 이 가만히 있고 Y만 이렇게 바뀌었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과 조금 아까 외웠던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요 정도 생각하면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어떤 점이 있을 때에 대한 해석도 훨씬 그냥 그림으로 볼 때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로는 어렵진 않다. 자, 이제 지금 얘기한 게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 첫 페이지 공간에 대한 얘기와 공간의 좌표 표시, 두 번째 페이지는 뭐 수선의 발,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하는 거에 대한 얘기, 다 그림으로 딱 그려져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 다음에 내분점과 외분점 쓰는 공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에 떠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똑같이 3분의 이렇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점 다 똑같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자, 일단 9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전체야. 요 내용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 치고 실제로 그럼 대입해서 문제를 몇 개 한번 해보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 있는 교재를 펴봅시다요. 내가 대표 문제 하나씩을 풀어줄 테니까 대답을 하면서 공식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하나씩 풀어보라고 또 시킬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울게.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수능 때 기하를 선택해서 풀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미적이나 확동을 하니까. 근데 혹시 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반드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빠르게 해볼게. 시간 없으니까. 616번. 지금 점이 하나 있어. 2-1, 3. 그러면 요거의 x축에 대해서 대칭. x축 대칭인 점을 먼저 찾아볼게. 한번 불러줄 수 있을까요? x축 대칭인 점. x축 대칭이야 2, 1, 마이너스 3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 남은 거냐면 예를 좀 잘 생각해봐봐.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여기에 평면인데 이게 XY 평면이야. XY 평면인데 공중에 3, 2, 4라고 하는 점이 있어.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는 3만큼 온 거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간 거고 Z축 방향으로 4 위치에 이때 이 점에서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자, 이 수선의 발의 좌표를 쓸 수 있겠다는 사람 있으면 불러줄래요? 어유 굿. 잘했습니다.
여기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xy는 그대로 떨어지는 거고 어차피 xy 평면이라는 건 누가 0인 거야? z좌표가 0인 거지. 그러니까 이 4라는 점이 0이 될 뿐이야. 그래서 여기가 3,2,0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좀 나타내 볼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 점을 yz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0,2,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 616번 2,-1,3이 있었어. 이거 x축 대칭이 더한 점, 즉 2,1,-3이야. 여기에서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그 yz 평면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그러면 yz 평면은 x가 제로인 거니까, 그죠? 이게 x가 제로가 되고 1,-3 이렇게 쓰면 그 점의 좌표를 쓰게 된 거고, 그 점을 a, b, c라고 할 때 더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더해봐.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620번은 A점이 3,2,1이란 점이 있어. 이때 요거에 ZX 평면 대칭, ZX 평면의 대칭인 점을 P라고 하자. 그럼 P를 써볼 수 있을까요? ZX 평면의 대칭이야. 기준이 ZX야. 그럼 Y가 반대부. 지금 수선의 발이 아니라 평면의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럼 X하고 Z는 변하지 않고 Z 좌표만 마이너스가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ZX 평면의 대칭점 P를 찾았어. 그런 다음 요 점과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은 Q라고 했어요. Y축에 대칭인 점은 그럼 뭐가 되죠? Y가 기준이니까 이제 Y는 가만히 있고 X하고 Z만 반대부호로 이렇게 써지는 게 바로 대칭이동 점이죠. 그러고 나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제 쓰면 되지. 이렇게 루트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이렇게 56, 28, 14 그러면 2루트 14 이렇게 쓰면 되나? 응? Y축 대칭 응. Y Y 원래 있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제로가 되나요? 잠깐만. ZX 평면의 대칭인 게 Z하고 X가 그대로고 Y 좌표가 반대로 됐으니까 이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을 Y축 대칭 이동하면 Y는 가만 놔두고, 맞네, 이 점이죠. 여기에서 대칭한 게 아니라 요 점을 Y축 대칭 이동하면 요 Y는 가만 놔두고 X하고 Z만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안 어렵죠 아직? 자 유형 3번 628번 다 이제 저기 수학 상에서 했었던 그거야. 계속 A점은 4, 2, 1이야. Z좌표만 하나 튕겨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B는 마이너스 3, 3, 3이야. 이때 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그럼 너네들은 아까 말한 대로 Y축 위의 점이라고 말해주는 순간 이 좌표를 어떻게 쓰면 된다고? 0, B, 0 이렇게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두 개를 써서 같다고 한번 써볼게요. 루트 요거랑 볼까요? 16 B-2의 제곱 요거 제곱 1 그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 사이의 거리요. 그럼 요거는 3 빼기 0 제곱해서 9 B-3의 제곱 또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 제곱해서 루트 사라지게 만든 다음에 써볼게. 그러면 16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플러스 1이고 우변은 9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 다음에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이제 b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b제곱은 죽죠. 그 다음에 여기 6 마이너스 6b가 2항에서 오면 플러스 6b가 되니까 2b 이렇게 되고 이쪽은 27이 있었고요. 여기는 21이 있었으니까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는 얼마가 될까요? 따라서 결국 같은 거리에 있는 이 y축 위에 있는 점은 0, 3, 0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네. y좌표 쓰는 거니까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뭐 어려울 게 없어. 다 그대로. 자, 요거는 이제 좌표를 이용해서 정사형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림 그려서 수직으로 내리꽂는다라는 개념으로 그림으로 풀었는데 이걸 좌표로 한번 풀어보자. 632번. A점이가 마이너스 2, 7, 3이야. B점이가 1, 2, 마이너스 1이고 이때 직선 AB와 ZX 평면이 이루는 ZX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요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점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좀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정사형 생각하면 이런 거야. 면이 있는데 여기 공중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선분이 떠 있어. 요거 각도 같은 거 할 때 정사형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수직으로 내리근 선하고 여기 수직으로 내리근 선을 여기가 A고 B일 때 여기가 이제 A'이라고 하고 여기 B'이라고 하면 요 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각 면과 그 다음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잴 때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요 A점을 여기다 붙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리면 요게 이제 직각이기 때문에 요 각이 바로 저 선과 면이 이루는 각, 정사형을 이용해서 요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과 면 사이의 각도를 지금 어떻게 잴 건가를 얘기한 거야. 그럼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직선 AB와 얘라고 치면 돼. 그 다음에 ZX 평면이 얘라고 생각을 해봐. 그 이루는 각을 구해봐.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럼 해야 될 일이 뭐냐? 요 점하고 요 점의 ZX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생각해서 요 점을 구하는 거야. 요 점하고 요 점. A점이 마이너스 2, 7, 3이고 요 점이 1, 2, 마이너스 1인데 이거를 ZX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아까 ZX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Y가 0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요 A 프라임 자리가 마이너스 2, 0, 3 이렇게 되는 거고 요쪽 그 수선의 발은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이루는 각을 잴 거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빗변하고 밑변 얘기랑 똑같으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요 길이분의 요 길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 길이는 이제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AB 길이가 원래 길이란 말이야. AB 길이가. 그러니까 AB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요거 빼서 제곱하면 9 요거 빼서 제곱하면 25 요거 제곱해서 빼면 16 이렇게 되어서 루트 50 이렇게 되고요. 그럼 5루트 2죠. 그럼 밑에 있는 정사형에 내린 해당되는 이 ZX 평면 위에 놓여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는 거예요. 요 길이를 써보면 9 그 다음에 요거 0 그 다음에 요거 4 16이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AB 길이분의
A 프라임, B 프라임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5 루트 2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럼 루트 2분의 1 유리어까지 하면 2분의 루트 2. 다른 말로 하면 이제 45도 각도 이런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수선의 발 좌표 쓰는 거 익숙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대신 근데 기준 정확해. ZX 평면은 수선의 발은 내렸을 때 Y 좌표만 여기 있는 그 위치란 말이에요. 평면이. 자, 그러면 유형 5번 별표 3개. 자, 그러면 요 문제가 수상에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내용 소개할게. 봐봐. 여기에 1,5가 있어. 여기에 3,2가 있어. 그리고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 이거 어떻게 구했죠? 지금 x축에 맞고 튕겨 나오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켰다고. 기억나요?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여기 B 프라임이겠죠. 그래서 3,-2 이렇게 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최단거리다. 왜냐하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인데 여기랑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그러니까 A부터 B 프라임까지 가는 동안 제일 짧은 길이니까 직선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 원래 점과 이 하나 대칭 이동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요게 바로 최단거리 문제라고. 자, 이게 입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635번을 보세요. 635번 보면 점이 143이라는 점이 있어. 그 다음에 B가 223이라는 점이 있어. 이때 XY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대. 그때 AP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뭐죠? Z가 0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실제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XY 평면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요거 위로는 Z좌표가 플러스인 거고 요거 아래쪽으로가 Z좌표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여기 보면 알겠지만 Z좌표가 둘 다 양이니까 위에 떠 있는 점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공중 위에 1, 4, 3. 또 다른 점 하나가 2, 3. 그러면 여기 XY 평면이 어떤 한 점이 있어가 P점이 있어가지고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을 쓰는 건데, 그렇다면 아까 평면이랑 똑같게 이 둘 중에 어느 한 점을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여기랑 여기는 똑같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점을 만약에 XY 평면에 대칭 이동하면 어떤 점이 되죠? 좌표가? XY 평면에 대칭이야. Z좌표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점이 새로운 이제 이게 B면 이게 이제 B 프라임이 되는 거고, 그럼 니네는 최단 거리가 누가 최단 거리가 되는 거야? 이 점에서부터 이 점 연결은 여기가 최단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P점이 여기가 돼야 되고요. 여기 똑같으니까. 여기 이해된 내용이? 네. 그럼 결국 AP 더하기 PB의 최단 거리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쓰면 되는 거라서 루트 1 빼기 2의 제곱, 4 빼기 2의 제곱, 3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어서 요만큼 이제 거리의 최소값이 되겠다. 근데 저번에 그렸을 때 음. 이걸 옮겨낼지. 이걸 옮기든 이걸 옮기든 아무 관계가 없다. 아까 여기 평면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요 점하고 요 점 있을 때 요 점을 대칭 이동하든 요건 놔두고 요 점을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게 이제 5번이고, 그 다음에 유형 6번하고 유형 7번
유형 8번, 유형 9번까지는 그냥 아까 했던 내분점, 외분점 공식 쓰는 문제가 거기 나와 있는 거야. 내분점, 외분점 공식 쓰는 거. 그래서 일단 그 내분점, 외분점 공식 쓰는 문제 거기 두 개만 시켜볼게요. 639, 643. 아까 배웠던 내용 총동원해서 639와 643 이렇게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